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라고 해서 푸른 용의 해입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올해도 콘텐츠한테나 힘차게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첫 콘텐츠는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담아낸 화첩, 바로 탐나 술력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인사드리고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또 제주를 한번 만나볼까 하거든요. 근데 우선 딱 궁금한 게 탐나술력도를 뭐라고 딱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탐나숙력도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병화 이영상이라는 인물이 1702년에 제주 목사 겸 병마수군 절제사라고 해가지고 그 직을 제수받고 제주도로 부임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술력이라고 해서 각 고을, 돈에 있는 각 고을을 순찰에 도는 건데 순찰을 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방 관료들하고 교류를 하기도 하고 뭐 행사를 벌이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을 남긴 말 그대로 화첩이에요. 단순하게 몇 장 정도가 아니라 전체 43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그림이 41개, 예, 나머지 둘은 이제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물로 지정돼 있는 유산이에요. 예, 시기적으로도 그 이영상 목사 이전에도 육지부에서 이 관찰사들이 방어시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명승같이 제작하는 화첩 같은 거는 종종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영상 목사의 탐나술력도가 좀 특별한 이유는 그 한두 폭의 그림이 아니라 카메라로 이렇게 스냅 사진을 찍듯이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살아있는 생생한 이미지를 그냥 떠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화첩들은 어떤 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 하면 이건 상당히 동적이고 아주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41면의 그림을 그리는데도 꽤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볼게요. 네. 술력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술력은 어쨌든 지금 1702년 10월 29일에서부터 11월 19일 21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력이 시계 방향으로 제주도의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해서 제주 읍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그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그 장면마다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41면에 그려진 그런 광경들을 보면 제주도의 실태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물산이라던가 풍속이라던가 의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네. 작가님은 이 탐나술력도 41가지 그림 중에서 어떤 걸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저는 맨 첫 장을 보시면 맨첫 장이요? 한라장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장촉. 예. 굉장히 현존하는 지도 중에서 이거는- 가장 오래된 그런 지도고요. 이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 지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지리적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삼성구진이라고 해가지고 삼성하면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그리고 구진하면은 화북, 조천, 별방, 그리고 수산, 서기, 모슬포, 그다음 차기도, 그다음 명월, 그다음 애월진까지의 그 구진을 다 표시한 것들이 지금 다 붉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는 봉수와 연대 그리고 오름 등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하나 일목요연하게 제주섬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보여주는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런 네. 지도이기도 하고 주변에는 또 이 제주섬 못지않게 주변의 여러 도서지방의 섬들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까지 동남아시아까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주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임을 표현한 그런 한라장촉이 되겠고요. 한라장촉이라는 뜻이 한라산을 장대하게 멀리서 보는 풍경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를 지금 한자로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그 지명인 거예요? 지명이고 주로 그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 안에 담고자 했던 것은 마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정. 그러니까
그 조선에서 국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거든요. 요즘식으로 하면 탱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주도가 거의 60%를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상 목사의 장계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저 중산간 지방에 있는 저 목장 주변, 그 목장들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전에 마을 이름도 알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도가요, 보통 요즘 현대 나온 제주도 지도는 위가 북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위가 이제 상단이 남쪽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보면은 예, 예. 요 위가 남쪽인 거예요? 예, 여기가 남쪽이라서 여기가 서귀포 쪽이고요. 이쪽이 제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육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본 거예요. 육지의 시선으로는 북쪽이 먼저고 남쪽이 그 다음이라서 그렇게 봤다고 전해집니다. 네. 탐라술력도 자체가 지금 술력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는 유일한 자료 아닙니까? 네, 선생님? 그렇게 봐야죠. 그 자체로도 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마을의 뭐 옛 지명도 그렇지만 목장사부터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한라장촉을 보면 어쨌든 변방을 좀 지키려는 의지가 맞습니다. 엿보이기도 맞습니다. 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탐라술력도에 술력에 대한 그 당시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매번 봄과 가을에 절제사가 방어의 실태와 그다음에 군민의 풍습을 점검하는 일을 술력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의 실태에 방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읍에 대한 삼읍성, 삼읍의 성과 이제 구진 거기에서 군사훈련을 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각 고을에 있는 방어소에서 점검을 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전체 아까 41개의 그림 중에 거의 17개 정도에 속하는 그 그림들이 다 군사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 군사시설, 방어소에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이런 또 중요한 정보가 다 담긴. 그럼 두 분은 어떤 그림을 또 꼽으시겠어요? 저는 좀 너무 딱딱한 얘기보다는 비양방목이라는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양방록인데요. 네. 비양도에다가 놓은다, 사슴을 놓은다 해서 그 방록이 있는데 제가 저 그림을 꼽은 이유는 뭐냐면 저기에 놓아준 사슴이 사연이 있는 사슴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비양도 보이시죠? 아, 여기 섬에 이게 지금 사진이구나. 예. 거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가서 사슴을 풀어주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사슴도 있어요. 여기. 그거를 그 사슴이 어디 있던 사슴이냐면요. 귤림 풍악에 보시면 제주 목관화에 가면 그 동헌 옆에 조그만하게 정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저기 저 귤림당입니다. 네. 귤림당 거기 뒤쪽 저기 밀감밭 가운데 보면요. 사각형이 있고 뒤쪽에 보면 사슴이 그 밀감나무에 매어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 그 사슴이 바로 비양도에 풀어준 사슴이고요. 그 사슴은 또 어디서 잡은 것이냐? 다시 교례대첩을 한번 걷어보시겠어요? 어렵네. 교례리에서 이제 그 사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진상하는 물건을 다 이제 그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냥할 때 혈록을 잡았어요. 검은 사슴을 이영상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은 사슴은요, 중국 설화나 이런 데서 뭐 500년, 1500년, 2000년 막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혈록은 그 중에서 최고의 그 오래된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이라고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상 목사가 저 사냥에서 그걸 잡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한라산 산신이 나를 위해서 이 혈록을 보내줬구나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걔를 사로잡은 채로 목관에 데려와서 귤림 밀감밭에 메워둬서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그 이영상 목사가요 3월 달에 그 장계를 오시복하고 유황이라는 사람을 이제 풀어주자는 장계를 올리죠. 승정원 일기에는 3월 말쯤에 이 영상을 삭탈 관작하자는 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숙종도 아랜대로 해라. 그럼 삭탈 관작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때 잘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제주도에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게 빠른 보름에서 보통 한 달까지 걸려요. 그래서 그 날짜를 한번 보세요. 그 비양방목 한 날짜가 언제죠? 그 밑에 보면 1703년 예, 맞죠? 아까 4월 28일.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아까 3월 말에 조정에서 결정한 게 제주도 오는데 한 달이 걸렸고 이양성 부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채직될 줄 아니까 드디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돌보던 사슴이 이제 마음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비양도 가서 저 사슴을 풀어주면서 시를 씁니다. 그 사슴한테 보내는 시를 쓰고 그 시는 탐나록에 적혀 있습니다. 예. 진짜예요? 진짜 잡았을까요? 검은 사슴? 저는 진짜라고 보는데 저는 검은 건지 아니라고 아닌 건지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김영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이진영 선생님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요. 저는 양로 시리즈 가겠습니다. 각 고을에, 그러니까 각 읍, 삼읍에 있는 연장자들, 노인들을 모셔다가 연회를 베푼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8일 간격으로 이제 정의, 대정, 그다음에 제주까지 와가지고 쭉 이제 양로연을 각 고을, 각 읍의 노인들한테 베푼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주도 자체가 이 시기 즈음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서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정의양로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22명이 참석을 합니다. 네, 거기서 90세 이상 노인이 5명, 그 다음에 80세가 나머지 17명이 돼요.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네, 대정양로로 가면 여기는 또 수가 반이 줄어요. 네, 그래서 12명의 노인이 이제 연회에 참석하는데 90세 이상 노인이 1명, 그 다음에 80세 이상 노인이 11명 이렇게 예, 참석을 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 양로로 가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0세 이상의 노인이 3. 네, 그 다음에 90세 이상이 23.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이제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80세 이상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규모도 제주 양로 그죠, 상당히 크네요. 크죠. 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장수하는 이유가 이 당시에 제주도의 노인성이 비쳐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내려와가지고 제주의 이런 실태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계를 올리는데 노인성에 대한 제사랑 방성이라고 해서 말을 잘 번성시키게 해주는 그런 수호신이 있어요. 그 방성에 대한 제사는 국가 제사체계에 편입시켜서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음사라고 해가지고 민간 신앙 무속을 철폐했던 것과는 미신, 예, 예. 굉장히 다른 예,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관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랑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네.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 정방 탐승하고 서귀 조점이 약간 좀 친숙했던 게 어쨌든 제 고향이 이제 서귀포다 보니까 예, 뭔가 좀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영상 목사가 왜 이 탐나 순력도를 만들었을까 이거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은 이제 유교를 이렇게 하는 거였고 자기의 치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록화로서 남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문헌을 번역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문헌을 통해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대장현 감산리에 유배되었던 55 그 양반이 편지로 이영상 목사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냥을 한 다음에 아마인 것 같아요. 이영상 목사가 굉장한 장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55 그 양반이 그 관찰에다가 야 그러면 이건 굉장한 장관인데 이거를 좀 화공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해서 고향에 들어가서 좀 친지들한테 좀 보여주는 거 어떠냐 이렇게 말했던 사실이 있는 게 유일한 현재로서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그 자신의 치적, 이 제주도에 있을 때 그 했던 행적 이런 것들을 이번 참에 모조리 기록해서 기념 화冊을 만들자 이런 의도로 아마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지. 그럼 이영상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나. 이영상 목사는 왕가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서
왕을 대신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주도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영상 목사가 제주도 와서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벌였느냐라고 한다면 조선의 이념을 그대로 왕을 대해서 숙종을 대해서 이념을 여기다 투영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조선이 아니에요. 제주도가. 이영상 목사가 왜 음사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음사가 있는 거는 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아닌 곳을 내가 임금을 내세워서 새로 완전히 조선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요. 장기가 21의 장기가 있는데 그게 한 6개월 만에 전부 올라가요. 대부분 다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런 것들이 곧 이영상이 여기서 벌였던 사업 그리고 그의 총결산인 탐라술력도에 만들어진 배경까지 고스란히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음사 철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영상 목사는 아주 고도의 정치수를 제주도에서 발휘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리정책이에요. 어떤 분리냐면 앞으로 조선 성리학 시스템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작업과 그렇지 못한 층을 이렇게 갈라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영상 목사라서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21의 장계가 다 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대부, 문무 사대부들, 그 다음에 양민들, 천민들, 거기는 거기 아까 목장에서 일했던 목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가 되는 것이고 이영상 목사가 자연스럽게 이쪽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당과 관련된 신방들. 예. 신방 집단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싫어했겠네요. 한마디로 이 건포배원이 불타는 장면은요. 네. 구체제와 신체제 갈등의 극에 달한 상황을 저기 묘사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건포배원이에요. 예. 엄청나죠. 건의포거든요. 저쪽 지금 건의포라고 돼 있고 여기가 지금 목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관화부터 시작해서 건의포까지 엎드려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지방 향리들하고 그다음 유생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님을 향해서 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저기 성하고 그 바다 쪽으로 전부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영상 목사의 정책적 혜택을 그대로 입은 사람들이고 뒤쪽에 불타고 있는 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상 목사는 제주도 와서 무작정 그 회차를 한 게 아니라 이쪽 사람을 키움으로써 한쪽을 이제 점점 세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의 정치수를 발휘한 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네. 불타고 있는데 옆에 보면 이제 글씨가 있어요. 신당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당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역에서. 이게 스스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향리들하고 유생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이런 삿된 음사를 버리고 오로지 이제 임금과 그다음에 당신 제주 목사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그걸 바치는 요 그림입니다. 예. 아래 보시면 이런 이제 정보가 있어요. 이때 불탄 사찰이 5군데. 예, 그다음에 신당은 129개소. 예, 그다음에 뭐 남한방구리강 이런 데 보면 아까 말한 무당들, 신방들 같은 경우에는 285명의 신방을 다 그만두게 하고 귀농시켰다고 뭐예요? 이야기를 농업, 합니다. 농사 지으라고? 예, 농사 지으라고. 근데 이게 농사 지으라고 했겠지만 그 기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방 285명이 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자기네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서 이 신방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생겼으니 바다만 주신다면 자기네 신방일 다 그만두고 다른 거 해서 벌어먹고 살겠다라고 하니까 귀농시켜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있는 게 재밌네. 이런 건포배은하고 남한박물의 기록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많은 개혁도 하려고 시도도 했겠지만 어떤 신방 집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싫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혁이 결국에는 바로 후임인 이 희태 목사가 부임을 해가지고요. 한 달 만에 아주 떠들썩하게 큰 굿이 열렸다고 합니다. 다시 그럼 회기가 된 건가요? 그렇죠. 가자마자 다시 복원된 거예요. 아까 연구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이름이 50옥이었거든요. 예. 그 탐라술력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50옥과 또 이 형상의 관계가 또 연관돼 있다고 하던데 둘은 어떤 사이였어요? 좀 어떻게 좀 이거 극단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탐라술력도는 50옥이 기획하고 이 형상이 연출한 작품이다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아까 서문 글씨 거기 있는 모든 글씨를 50옥이 썼습니다. 50옥은 워낙 정치적인 거물이고 대정현으로 위리안치되는데 그게 들어왔던 게 5월이에요. 5월이나 6월쯤 될 겁니다. 이영상 목사는 아까 말씀드린 3월 달에 왔고요. 그다음부터 두 사람은 계속 2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아요.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2주에 한 번씩 계속 오고 가면서 그래요. 근데 둘의 관계는 어떤 대목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냐면 거기 다시 한번 그 술력들을 보시면 그 고원방고가 있을 거예요. 고원방고. 고원방고가요. 그 날짜가 11월 6일. 11월 6일이죠. 그럼 다음 자 한번 걷어보십시오. 다음 자. 삼방배달인데 그거는 며칠입니까? 10일? 예, 10일이죠. 네. 그러면 그 6일날 저녁부터 6, 7, 8, 9, 10일 날에 나타난 거예요. 어디 갔던 걸까요? 공식 일정인데 술력이라는 것은 코스타라 쭉 도는 일인데 중간에 4박 비어요. 5일이 싹 비어버리는 거예요. 50옥 내 집에서 잤어요. 50옥의 집에 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주 목사는 유배인을 감시하고 그렇지. 이렇게 억눌러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질 않고 직접 찾아가서 4박 5일 동안 이제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이제 저기 둘이서 아주 교류를 깊게 합니다. 그때 오명운이라는 그 조카가 내지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을 했어요. 근데 이영상 목사가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똘똘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둘은 가족이네요. 뭐. 사돈이 되는 거죠. 사돈. 인척 관계. 인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50옥과 이영상이 기획과 연출을 담당했다면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도대체? 그림은 김남길 화공이라는 그분이 이영상 목사가 데리고 왔는지 혹은 제주 출신의 화공인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탐나술록도의 그 회화사적 그 가치도 아주 중요할 뿐 아니라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에는 제주도의 그 유림들이 제주 민화나 문자도 같은 거를 그렸다고 해요. 제주 지도도 그리고 그래서 탐나술록도를 그린 이 김남길이라는 화공이 제주 화사 제주 미술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어쨌든 이 화공에 좀 더 저는 관심이 갑니다. 예. 근데 기왕이면 저기 제주 출신이었으면 좋겠네요. 자꾸 그 이제 연구자들 중에 일부가 그 저기 육지에서 데리고 왔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냐면 공제 윤두서라고 들어보셨죠? 그 얼굴 자화상 그림. 자화상. 굉장히 유명한 문인 화가죠. 그 윤두서 남만방울이라는 책도요. 그 윤두서한테 주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상의 조카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만방울까지 이제 윤두서한테 써줬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이제 화가였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화공을 이제 데려오지 않았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저 역시도 제주 사람이니까 제주 사람이 그렸으면 하지만 그 풍경이라든가 모든 그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약간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감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는가. 자세하고. 예.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건 제주도 사람이 나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그린 거를 봐서 제주 출신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보면 그 용연에서 노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해녀가 5분인가 그려져 있는데 아주 저기 무릎을 치고 감탄한 게 뭐냐면 5 해녀가 다 포즈가 달라요. 이거는 해녀를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저렇게 그릴 수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복장 같은 예, 거. 물록 같은 예, 거. 무록 같은 게 이 탐나술력도가 있어서 민속사적인 연구가 가능한 거거든요. 해녀에 관한.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소중이만 입고 있는 그 이제 해녀들 거기에는 이제 잡녀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잡녀라고. 그 이영상 목사 이야기는 제주 설화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전설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전설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유형이. 첫 번째는 당오백, 절오백을 때려 부신 사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영사굴에 있던 큰 구렁이, 이 사람을 계속 바쳤다고 해요. 안 그러면 날씨도 안 좋아지고 하도 피해를 많이 끼치니까 살아있는 처녀를 갖다 바쳤는데 이 큰 구렁이를 잡아 죽인 것이 이영상이다. 그래서 김영사굴 설화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죠. 이영상이 이렇게 제주도에 1만 8천 신을 거의 때려 부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흉엄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미신으로 예, 접근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에 대한 어떤 기층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달리 보면 이제 기건 목사 같은 경우가 제주도에 처음 와가지고 매장법의 시초를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기건 목사의 이야기와 합쳐져가지고 이제 1만 8천 신들이 흉엄을 주려고 하니까 이영상한테 도움을 받았던 골총, 임자 없는 무덤, 그러니까 위해주는 사람이 없는 무덤의 귀신을 이영상이 잘 위해줘서 그 덕분에 도망쳤지만 아들은 죽고 이영상은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영상의 어떤 이영상과 관련된 사실로 이해하는 건 요 탐라순력도에 아까 봤던 이 김영광굴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니 또 이게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실 국보 승격이 됐으면 좋았었겠지만 아쉽게도 무산이 됐어요. 2022년에 그게 이제 국보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아마 승격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진짜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탐라술력을 거니는 시간이라는 그런 작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것들을 탐라술력을 조명하고 또 하나의 그 국보로 승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21세기판 신탐라술력도를 예, 제작을 예.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게 그때 됐나요? 당시가 코로나 시대였어요. 2021년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고, 그래서 어디 여행도 못 가지. 그렇다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탐라술력에 있는 곳을 여기는 진짜 이 제주도에서 어딜까를 시작해서 직접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로 직접 다 걸어보고 그렇게 해서 표지석도 찾아보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풍경이고 제주도에는 어떻게 변모를 했을까 300년이 지난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이제 했고 작업의 방식은 어쨌든 그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이제 김남길이 그린 그림에다가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예, 그림이 예. 지금- 저거 제 방식의 건포배운입니다. 지금 건포배운에서는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성내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성당도 보이고 저기 교회도 보이고 그렇고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 신당 불타지 않고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고원방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통 이런 곳을 방문할 때는 한 그래도 두세 번을 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용운동이라는 서귀포 쪽에 있는 곳인데 저기 보면 용천수가 있어요. 웅랑천이라는 그 용천수 위쪽으로 보면 할머니 한 분이 저렇게 네.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데 세 번 갈 때마다 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가 그냥 어쨌든 일상에 산책하시는 시간에 제가 가가지고 그 주변에는 저렇게 감귤밭, 과원이 예.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에로는 용운사라는 절도 보이고 그 밑으로는 용운 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도 있어서 여기가 바로 고원방구에 나오는 고시로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더 재밌게 네. 보일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영상 목사가 제주도 풍경 중에 제일 사랑했던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저 고원방구입니다. 저기에 남한박물에 보면 저곳 경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보 승격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탐라술력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데 뭐 비록 무산은 됐지만 이런 움직임은 계속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 이런 작가님의 작품처럼 이 제주의 콘텐츠로 탐라술력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더 없을까요? 두 분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탐라술력도를 그냥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술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곳의 광경은 어땠는지, 그리고 아까 지금 이진영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영상 관련 설화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그 KBS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주어 드라마 굉장히 풍부하게 잘 나오잖아요. 앞에 저 PD 분들 네, 제주어 드라마를 만들면 지금 이 즈음에 가장 알맞는 아마 탐라술력도 관련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네. 드라마로 만들어라. 네. 예. 저는요, 지금 어쨌든 탐라술력도라는 도상이 있잖아요. 도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후로 300년 이후로 제가 작업을 해봤고 혹시 차후에 300년 이후에도 누군가가 또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활용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냐면은 저번에 제가 한번 중국의 도낭이라는 곳을 갔는데 도낭 막고굴은 가서 보고서는 한 10군데 이내도 못 봤어요. 시간상도 그렇고 해서.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어느 그 무대에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모든 관람객들이 있는데 관객들이 전부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에서 영상을 봤어요. 막고굴 영상이요. 그런 것처럼 제주도의 탐라술력도도 이런 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아주 커다랗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도상들이 그 한 화면에서 본 다음에 그리고 나와서는 제주도의 그 탐라술력도 원본이나 아니면 복사본이나 혹은 탐라술력도를 주제로 한 이렇게 작가들의 작품들 현재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비교하면서 보여주면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맞아요. 지금 한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기 바로 우리 집 아파트 옆인데 여기가 탐라술력도에 나와 있는 현장이로구나 해서 진짜 학생들과 함께 손잡아서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이제 역할을 또 할 수 있게 그런 하나의 큰 공간, 동명식의 그런 공간도 한번 제안을 해서 제주도가 관광 도시라고 한다면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역사적 그 그림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탐라술력도를 이제 한 번 봐서는 잘 이해 안 되거든요. 그 남한박물, 탐나록, 장계초, 그다음에 관찰까지 다 읽고 나서 보면 다양한 이 얼마나 많은 비밀스러운 코드를 숨기고 있는 그림인지 그지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그 그림 하나에 그 얽힌 사연들을 그 이영상 목사가 제주에 있을 때 기록들을 다 종합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졌고 어떤 사연이 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그 작업이 조금 저는 더 나중에 활용 가치로도 더 높을 것 같아요. 어쩌면 활용을 위한 기초 작업 뭐 이 정도의 작업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배 길도 스토리텔링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배 길뿐만 아니라 그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루트를 만들기에 견학이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행사 때만 반짝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탐라술력도의 기억만큼은 좀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옹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난다고 탐라술력도를 비롯해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좀 제주의 문화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